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7일이고요. 오늘은 2023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가 어떤 월인지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일단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기운이 되겠죠. 병화, 화가 되겠습니다. 병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죠. 여기서 뜨거운 열기 따뜻한 게 아니라 만물을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매우 뜨거운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시 병화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된다.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모두 있다. 음도 해당되는 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화가 됩니다. 똑같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똑같은 열기이지만 이 정화는 음화가 되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병화는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의 태양에 비유를 많이 하고요.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지상에서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촛불,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태양처럼 매우 뜨겁고 매우 밝은 그런 불을 말하죠. 단 음화인 정화는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만큼 밝지 못하고 병화만큼 그렇게 뜨겁지 못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병화가 만도라고 하면 정화는 뭐 2000도, 3000도, 그 다음에 병화 예를 들어 만룩스라고 하면 뭐 정화는 1000룩스, 뭐 촉광으로 하면 병화가 만촉광이라고 하면 정화는 뭐 3000촉광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병화를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지만 반드시 태양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화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만물을 다 말라 죽이고 태워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가 왕해지만 왕해질수록, 쉽게 말하면 여름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40도, 50도, 60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 동물, 식물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열기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치열해지게 되면 만물을 불사르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관성인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빛을 보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화 입장에서는 관성인 것인데, 병화든 정화든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양수인 임수를 쓴다. 여기서 제가 정관, 편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양수라고 했죠. 양수인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병화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써야 된다고 하는 뜻인데, 병화는 왕하게 되면 정관인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관인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같은 화이지만 똑같이 정화도 왕해지게 되면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쓴다. 그래서 제가 양수인 임수라고 표현한 것이지 정관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정화 입장에서 임수는 정관이지만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편관 칠살이 되는 것이니 임수라야지 화를 보강해 줄 수 있다. 물론 화가 너무너무 왕하면 임수 개수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면 관살 혼잡이 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지만, 병화 일간이 5월이라든가 4월 같은 데 태어나서 화가 왕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일반론적으로 병화가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쓴다? 임수로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되죠. 그래서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임수 자체가 약했을 때는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야지만 보다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은 것이니 이때는 목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월이라든가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 이때는 반드시 임수로서 용신을 하고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 일간 자체도 신약한 경우가 있죠. 아까 말했던 뭐 진술충미월이라든가 또는 해자월 같은 때, 그 다음에 신월 6월 같은 때는 병화 일간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생조해준다. 이때도 정인인 을목보다는 편인인 간목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는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한다. 회기무광해서 이건 좋지 못하다. 병화는 빛을 가리게 되면 병화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 기토가 많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기토를 제해줘야 된다. 무토기토는 병화를 회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수를 기토 입장에서 기토 타김을 시켜서 안 좋은 것이고, 무토는 임수를 갖다 파극해버리니 이 또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일단 봄이 되죠. 봄.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상으로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물론 우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월이 모두 바뀌는 기준이 된다. 입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어떤 분들은 뭐 동지세수설을 취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이 연을 바뀌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은 봄이고 초춘이죠. 초춘이라고도 하고 뭐 맹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초봄이라고 하는 뜻이고, 인묘진월 모두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초춘 내지는 맹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요. 진월은 개춘, 모춘, 뭐 만춘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묘진은 방향으로는 동쪽이 되는 것이고, 방향 동쪽, 주관하는 색깔은 뭐죠? 청색.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자청룡, 우벽호할 때 청룡이 주관하는 신이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은 지금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인월과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고, 진월 자체도 목이 약하진 않지만 이제 목의 쇠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이제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이제 일간이 병화인데, 병화가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목은 임간지가 되지만 목은 화는 인월이면 여기가 장생처가 되죠. 그래서 병화도 세력을 얻었죠. 병화일간이 원령의 뿌리를 줄 수 있죠. 인중병화. 그 다음에 원령의 간목이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니 모왕자상이라고 해요. 모왕자쇠, 모자멸자 이런 것들은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을 말하지만, 모왕자상은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 근데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모왕자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신약이 아니고 신왕하다. 물론 이제 4월, 5월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병화는 일간이 왕한 뭘 취용한다? 임수를 취용해서 뭘 해줘야 된다?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반드시 임수를 얻게 되는 것인데, 자, 인월은 목은 왕하고 화도 왕하지만은 수는 인월이 되게 되면 여기가 수는 병지가 되죠. 병지포대법으로 병지 해자월에 수가 왕하고 인묘진에 들어가게 되면 병지가 됩니다. 병지. 그래서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능이 수가 고갈되지 않고, 물론 경금은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의 기운을 뺏어가고 수의 기운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병화가 치열해지게 되는 것이니, 경금이 있으면 목을 통제시켜주고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인월의 병화는 임수경금을 쓴다. 제자 약사라는 사주 구조가 되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되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하는 관계, 즉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화자는 육신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 됩니다. 인성. 그래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격? 편인격이 된다. 무토 투출된다고 해서 이걸 식신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이거는 오로지 편인격 하나에, 만약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고, 목이 적정하게 있다라고 하면 모왕자상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주는 국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월간에 간목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인수격이 되는 것이고, 편인격이죠. 그 다음에 연지의 묘목을 얻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정편인 혼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목이 너무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용신은 임수를 써야 되는데 연간에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그러한 용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관성이다 보니 병화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통제 장치로서는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를 보강해 주는 역할은 안 하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 관성이 매우 약해지게 되는 거죠. 여명이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인성이 많게 되면 내 남편이 무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얻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임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신금은 목을 억제해주고 개수의 뿌리도 되면서 신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글자인데, 문제가 뭐다? 월지의 인목하고 인신충이 되는 것이 매우 불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충만 안 되면은 이 신금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것인데, 근데 생시에 따라서 이거를 충을 구제할 수도 있고 충을 어떻게 모면할 수도 있는 것이니, 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다면 큰 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이런 날은 아기를 출산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이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하고 신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신자 수국을 하죠. 이거는 충중봉합이 됩니다. 아까 인신충이 되는데 자를 보게 되면 충중봉합이라고 해서 충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충이 해소되는 것은 좋지만은,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이 무토는 뿌리도 없지만은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회강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무토는 병화를 회강하고 수를 갖다가 탁하게 하는 것이니 이건 제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제한다고 해서 그냥 무자시가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충이 구제가 되지 않죠. 이건 일시로도 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 경금, 그래서 목을 갖다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경금의 뿌리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라 이거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이 이제 신묘시가 되면 묘신이 암합하는 것이니까, 묘신이 암합하니까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인신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수국이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인데, 본기가 빠지면 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그건 합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예를 들어서 충중봉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차라리 임수 뿌리를 튼튼히 가지고 있죠. 신진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목화운으로 가서 운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가 살아나서 병을 갖다 보강할 수도 있겠고, 병 자체가 뿌리가 튼튼한 것이니 관사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이제 개사시가 됐을 때는 이것도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돼서 충중봉합이 이것도 마찬가지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여름 대운 4, 5, 미 대운에 갔을 때 개수는 용도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 개수 두 개는 의미가 없겠고, 여기서 쓰는 것은 오히려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개사시, 임진시 개사시는 그렇게 나쁜 생시는 아니고요. 충중봉합도 되고 충도 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건 마찬가지로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반대로 이제 갑옷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일간이 굉장히 오양인까지 얻어서 일간이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병병병존이라고 해서 병화가 두 개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신충이 되는 그런 흠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병신시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기가 조금 더 보충돼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금이 두 개의 개수 투출되어 있으니 이 정도면은 뭐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금수운으로 가면 오히려 한기가 더 가중된다. 인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좋다. 그 다음에 갑오시 정도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월, 묘월 이렇게 이제 출산 대기를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아들을 태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딸은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아들은 금수운이라서 생시를 좀 잘 잡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뭐 금수가 용신이면 이름을 지을 때 장명할 때 이제 자원오행에 금수를 넣어서 보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